29가에서 배울 내용은 무엇무엇에 근거하여 무엇무엇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들입니다.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按照 안이라는 단어는 편안할 안자에 왼편에 手 손수변이 있는 거죠. 즉 손과 관련이 있는 의미를 지니니 바로 이겁니다. 누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로 보통 버튼을 누르다. 따라 읽어보시죠. 按钮 라고 표현합니다. push the button 하면은 按钮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누르다라는 것은 어디에 기대다라는 뜻이죠. 누른다는 것, 내가 이걸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는 기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다, 의거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겁니다.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按理说那时代还没进入了封建社会阶段. 다시 한번. 按理说那时代还没进入了封建社会阶段. 按理 이치에 기대어 말하자면, 즉 이치대로 말하면 그 시대는 아직 봉건사회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주의할 것, 안 다음에 리, 한 글자가 왔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照 이 照라는 단어는 빛을 조자죠. 그래서 우리 따라 읽어봅니다. 照相 相이라는 것은 형상, 그것을 번쩍 비치다니까 사진을 찍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照는 비추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 쓰죠. 뭐뭇에 비추어서 뭐뭐하다. 따라서 이때 비추어서는 근거하여, 기대어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照他吩咐办理手续照他吩咐办理手续 그의 분부에 비추어서 수속을 처리하다는 뜻이 되니까 그의 분부에 따라서, 그의 분부에 근거하여 수속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 照 다음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왔죠. 따라서 안과 照는 의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국어는 홀수로도 쓰지만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안만 있어도 되고 照도 있어도 되지만 합쳐서 按照를 원형으로 삼는다는 거죠. 하지만 특히 말할 때는 긴 거보다는 줄여서 말하는 걸 선호하죠. 그래서 때로는 안, 照 따로따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안 또는 照를 쓸 때는 단음절과 다음절이 모두 올 수 있었죠. 아까 보셨다시피 按理说리 단음절이 왔고 照他吩咐 절이 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즉 안과 照는 단음절이 올 수도 있고 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을 합친
按照는 단음절이 올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按照传统风俗春节期间都回乡团聚 다시 한번 按照传统风俗春节期间都回乡团聚 전통 풍속에 따르면 춘지에 춘절 이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정이죠. 전통의 설날, 즉 음력 설날을 뜻하는 겁니다. 기간에는 모두 회시양 고향으로 돌아가团聚 단체적으로 모인답니다. 团 단체, 聚 모일 취자죠. 따라서 团聚 하면은 함께 모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按照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B 즉 按照 A 다음에 说나 看 등이 옴으로써 뭐뭐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뭐뭐에 비추어서 보자면 이라는 표현으로 고정되어 쓰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按照目前的情况来看我们还不能放心 다시 한번 按照目前的情况来看我们还不能放心 목전에 지금의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按剩下的数量来说我们撑不住几天按剩下的数量来说我们撑不住几天 남아있는 수량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며칠 못 버텨요. 따라 읽어봅니다. 剩下 剩은 남을 잉자죠. 따라서 剩이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남다는 뜻이 되는데 중국어는 뭐? 그렇죠. 짝수를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剩이란 단어 뒤에 무엇을 붙여야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아까 按照처럼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찾기 어려울 때는 이 단어를 도와주거나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보조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도저도 안 되면 전미사를 써줌으로써 짝수를 만들죠. 시아. 시아는 아래라는 뜻도 있고 내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남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내가 쓰고 남는 거죠? 이것을 내가 쓰고 남는 거니까. 즉 내가 필요한 건 여기서 가져가지만 필요 없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리다, 시야를 써준 겁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剩下 剩下 남다라는 뜻이에요. 따라 읽어보시죠. 撑不住 撑不住 이 역시 동사 的不 그리고 보의 형태가 되니 가능, 불가능이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뿌가 왔으니까 할 수 없다죠. 청, 이 청이란 단어는 보시면 알다시피 왼편에 手 손수변
그리고 오른편에 장하카드의 장이 온 단어죠. 다시 얘기해서 청, 셔, 장 발음에 딱히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즉 회의 문자가 되니까 장, 쥐다. 뭐로? 청,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청, 버틸 수 없어요. 그런데 보호가 이때 더 중요하다 그랬죠. 쭈라는 것은 머물다 살다인데 그것은 즉 변동이 없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머문다, 산다라는 것은 고정이죠. 즉 버티다라는 것은 꽉 움켜져서 안 움직이는 거니까 보호로서 쭈를 써준 겁니다. 그런데 뿌 할 수 없는 거니까 청부주, 버틸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한 이처럼 来看, 来说에 있어서의 来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습관어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来를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按照目前的情况看, 按剩下的数量说 해도 문제는 없는데 중국인들은 습관적으로 来를 붙여주는 거죠. 또한 看来라고 해도 문제 없고 说来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根据 말 그대로 근거하답니다. 특히 据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쓰기 때문에 단독으로 据를 써줄 수 있어요. 하지만 건 자체는 뿌리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건으로서 써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根据以上的分析，我们可以得出一些结论。 다시 한번. 根据以上的分析，我们可以得出一些结论。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는 一些 약간의 몇 가지 结论 결론을 得出 얻어낼 수 있지요. 得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얻어내다라고 하죠. 따라서 得出라고 더 많이 씁니다. 역시 짝수를 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得结论만 표현해도 알아듣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B에 说나 看 등이 옴으로써 관용어구로 쓰이기도 하죠. 예문 据我看 어때요? 이처럼 단독으로 쓰일 수 있죠? 据我看这次考试成绩并不理想。 다시 한번 据我看这次考试成绩并不理想。 나에 의거하여 보자니, 즉 내가 보자니 이번 시험 성적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 이 빙은 뒤에 부정어를 써줌으로써 빙부 또는 빙메이 형태를 써줍니다. 이때 빙은 강조예요. 즉 부정을 강조함으로써 결코 절대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예문 3. 据报纸上说奥巴马被选为总统了。 다시 한번 据报纸上说奥巴马被选为总统了。 신문지상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즉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가 选 선택하다인데 被选이니까 선택되다죠. 무엇으로? 총통, 총통으로 선발되었다라고 합니다. 被选 总统이라고 표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급 문장, 장문을 할 때는 이처럼 选为, 즉 선택되어서 되다, 为라는 단어를 써줌으로써 被选为 총통, 총통으로 선발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为를 빼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이 자체가 한국어 도금어로는 의자지요. 의존하다, 의지하다의 의자입니다. 따라서 예문 살펴보시죠. 依众人的意见，总理决定支援地震灾区。 다시 한번. 依众人的意见，总理决定支援地震灾区。 众人, 수많은 사람, 무리의 사람이니까 대중의 뜻에 따라서 총리는 지진 지역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중국어에서는 지역이 재난 지역을 줄여서 灾区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압축하려는 경향이 있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재난구역인데, 재난지구인데 그걸 줄여서 灾区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이는 단독으로 써줄 수 있지만 중국어는 원칙상 짝수를 선호하죠. 그래서 이 뒤에 다음처럼 쥐나 또는 照를 써주기도 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依据, 依照. 이제 예문 보시죠. 依照法律严格地处理了. 다시 한번. 依照法律严格地处理了.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처리했다. 특히 단어는 이처럼 동사로 쓸 때는处理 삼성으로 발음합니다. 반면에 곧이라는 명사로 쓸 때는 추라고 사성 발음해요. 기본편부터 줄곧 말씀드렸던 몇 가지 팁이 있었죠? 중국어에서 어떤 한 단어는 콩 이처럼 발음은 같은데 성조가 두 개인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어요? 教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경우에는 몇 성? 4성인 경우는 거의가 명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조는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콩 하면은 비어있다는 형용사이지만 콩 하면 빈틈, 여가, 여유라는 명사가 됐죠. 教 가르치다라는 동사였지만 教 하면은 가르침이라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교실, 교사 전부 教师, 教室 명사로 쓰기 때문에 일성이 아니라 사성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도 사성일 경우에는 장소 곧 명사로 쓰이고 추는 처리하다라는 동사로 써주는 거죠.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에 칸이 옴으로써 관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예문 보시죠. 依我看他的病情更加严重了. 다시 한번 依我看他的病情更加严重了. 나에 의거하여 보자면 내가 보자니 그의 병세가 더욱더严重, 엄중해졌다, 심각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따라 읽어봅니다. 深刻, 深刻. 이거는 깊게 파다는 겁니다. 즉 평면에 크, 새기는 거죠. 그런데 깊게 파면 어때요?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深刻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他的印象很深刻. 그의 인상이 아주 깊어요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병세가 심각하다, 너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할 때는 深刻가 아니라 지금처럼 엄중하다. 따라 읽어봅니다. 严重, 严重이라고 표현하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연습 문제를 2번씩 읽어드릴게요.